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네. 그 비행사, 예. 비행사의 어린 왕자와 대화를 하는 비행사의 마지막 메시지. 그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네. 이 말을 꼽으셨는데 한국 입시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네. 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할 때도 있죠. 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눈에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한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한 인간을 평가할 때 보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무슨 대학 나왔어? 너 몇 등급이야? 너 몇 등이야? 몇 점이야? 예. 그런 형태의 인간을 양성하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숫자, 수치, 그 표면적인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성취의 하나의 목표로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교도 거기에 목매 달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뭐 인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참된 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또 살면서 뭐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든가 또 사랑의 가치가 중요하다든가 인간 삶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실종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훈련받지 못해서 그렇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10대 어린 유아 이제 어린이 청소년 지나면서 성인 될 때까지 그것을 만나볼 수 있는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입시 제도를 이렇게 바꾸냐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인간 삶을 이루는데 중요한 어떤 가치들 이게 가치라고 하는 게 단순히 관념적이지만은 않아요. 현실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 즉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소중한 그것들을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부, 교육의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조춘자 권사님이신데 네. 이분은 아주 불행한 시대를 태어나신 분이에요. 뭐 남존여비의 사회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여성은 교육의 그 어떤 권리조차도 다 누군가에게 양보를 해야 하던 시대, 또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대, 그리고 여자가 그냥 애 낳는 기계 정도로 인식되던 그런 때에 사셨던 분이에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가지고 한국전쟁 만났고요. 신혼 초에. 참 신혼은 아니구나. 제 아버지가 10살일 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할머니는 학교를 가지 못했고 날마다 그냥 배우고 싶다라는 꿈만 가지셨고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게 되면서 이제 성경을 읽느라고 글도 쓰게 되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뭐 전혀 뭐 몰랐던 거죠. 근데 그 할머니는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네. 이 한국전쟁 당시에 인민군이 내려와서 그 남한 공직자 공무원들 다 총살시키고 또 수복하는 과정에서 또 국군이 인민군에 부역했던 비극적인 일이죠. 아니 인민군의 부역을 하고 싶어서 했겠죠. 네. 살려면은 상황 속에 사람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네. 그거 보시고 할머니는 전쟁은 무조건 나쁜 거다. 남이고 북이고 위험한 말씀을 하신 건데 전쟁은 다 나쁜 거다. 전쟁은 나쁘죠, 당연히. 예, 그 사람을 죽이는 것들은 그럼요. 다 똑같다. 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런 통찰을 가지셨다니. 그냥 국가에서 심어주고 있는 국가주의에 동화되지 않고 사람 죽인 건 나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살아있는 분인 거죠, 그냥. 네, 그래서 삶에 대해서. 야, 정말 이분은 학교에 문턱도 가보지 못한 분인데 정말 이게 어떤 박사학위쯤 되는 사람들의 통찰과 가치관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하여튼 박사님, 그럼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어쩌면 이게 매우 중요한 결론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르치지 말라고 한다면. 개인이 개인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네. 크게 보면 어떤 시스템 자체를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움이 삶의 실질과 닿을 수 있는 방식의 이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이제 설계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그
산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효용성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거든요. 네. 이제는 그런 식의 어떤 관계에 관련된 질문 같은 것들, 이런 책임성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업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오늘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 그런 동화를 이런 이제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좀 와닿게 말씀드리려고 이런 계엄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란에 쓴 수습, 국가가 어떤 지금 새로운 어떤 그 질서를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그 필요와 절박성이 있는데 이거를 좁은 의미의 그 방식이 이런 사회의 회복과 이 진전의 방식을 좁은 의미의 어떤 정치 권력의 어떤 그 교체라든가 권력 게임의 문제로 단순히 이것을 보고 뭐 검찰 사법 권력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사회는 더 인간이 지금 보면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팍팍해지기 때문에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분노를 이용하는 군중 정치가 등장을 하고 나쁜 형태의 파퓰리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또 그런 형태의 또 그걸 리더십으로 이용하는 저런 독재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책임 없는 어떤 입시 엘리트들이 국가의 중요한 어떤 요직을 장악하고서 시민에게 칼을 꽂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재명 이 정부가 예. 진짜 지금 유념하셔야 되는 것이 이 권력의 문제만 좁은 의미의 권력 게임의 그런 문제로만 이 국가의 어떤 개혁의 문제를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 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원점에서 네. 완전히 리셋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 이재명 정부의 지금 대선 공약이 123개로 알고 있는데 네. 그중에 교육 공약이 4개밖에 없어요. 그중에서도 또 단독으로 되어 있는 교육 공약은 하나도 없고 예.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 정책이 끼워 맞추기 형식으로 지금 무늬만 신용만 있는 것인데요. 그게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그 예. 서울대 뭐 분교든 뭐 예,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왜 그런 네. 얘기를 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만 너무 쏠려 있으니까 그런 경쟁력 있는 학교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현존하고 있는 지금 국립대학 같은 것들을 좀 경쟁력 강화하겠다는 건 이 얘기이긴 한데 사실은 조기 대선을 통해서 내란 수습의 책무를 가지고 등장한 정부가 서울대로 상징되는 그런 입시 엘리트 교육의 파산을 보여주는 게 이 계엄인데 그렇죠. 이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식의 키워드를 쓰는 건 정말 반시민적이고 반시대착오적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실수하는 거고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교육의 어떤 그 방향을 진짜 어떤 건 관계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다시 리셋하고 전환하는 그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이건 기존에 있었던 대학의 어떤 그런 체제에 비슷한 것을 그냥 지역의 경쟁력이 있게끔 지금 있는 그런 대학들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시대 전환 정책이라고 저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대 법대 출신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거대한 충격은 사회 균열뿐 아니라 그동안 견고해 보였던 서울대 신화의 민낯도 드러냈습니다. 자, 아까 저기 한덕수가 서울대 법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서울대 상대 나왔다. 네. 예,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중에 법률가 또는 뭐 검사, 판사, 변호사 안 했던 사람으로 이낙연 씨가 있어요. 제가 잠시 헷갈린 것 같습니다. 아, 네.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내보니까 윤석열도 한덕수도 이낙연도 어쨌든 정상성과 엘리트 의식에 기대서 쌓아올린 명성은 위기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또 얼마나 이게 악의 중심이 되는지 학벌주의 구조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셈인데 교육기관이 사회적 책임보다 생존 논리에 매달릴 때 어떤 불신을 쌓게 됐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사태 서울대라는 이름에 더 씌워진 신화가 더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테고요. 어린 왕자가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함돈균 박사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